어느 날 아침, 내가 벌레가 되었을 때, 카프카의 변신에서 배우는 행정사의 소명. 인간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던져져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사르트르는 말한다. 5년차 행정사로서 나는 매일 이 말의 무게를 실감한다. 특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으며 의뢰 입장에서 살아가는 의뢰인들과 그들을 마주하는 우리의 존재적 공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벌레가 된 그레고르. 카프카의 변신은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침대 위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충격적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흠칫했다. 마치 내가 만나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가족을 부양하는 외판원이었다. 매일 이른 새벽 출근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평범한 직장인.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신한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다.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는 을의 처지로 전락하는 과정이다. 행정사 일을 하며 만나는 근로자들도 그레고르와 다르지 않다. 어제까지 성실히 일하던 사람이 산업재해를 당하면 순식간에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차가운 결정문 한 장이 그들을 벌레로 만들어버린다. 관료제의 냉혹함과 개인의 무력함. 카프카는 변신해서 그레고르의 가족들이 점차 그를 짐으로 여기게 되는 과정을 잔혹할 정도로 세밀하게 그려낸다. 특히 아버지가 사과를 던져 그레고르를 공격하는 장면은 가혹하다. 사랑하던 가족조차 자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그레고르는 완전히 고립된다. 행정사 초년기에 담당한 산재 사건이 떠올랐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40대 근로자가 의뢰인이었다. 허리 부상으로 3개월간 치료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받고 나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일하다가 다쳤어요.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나요? 그의 절규를 들으며 나는 그레고르의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관료제 앞에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가. 그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마치 그레고르의 아버지처럼 사과 대신 차가운 거부 결정서를 던지는 존재였다.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여동생 그레테. 변신에서 유일하게 희망적인 존재는 여동생 그레테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후에도 꾸준히 돌봐준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방을 치워준다. 비록 후반부에 지쳐가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진정한 연대를 보여준다. 나는 그레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사회에서 벌레 취급받는 의뢰인들에게 마지막 끈이 되어주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3년차 때 맡은 업무상 질병 사건이 기억난다. 20년간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소음성 난청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신청했지만 반려되어 나에게 와서 자문을 구했다. 심사 청구를 의뢰하는 상황이었다. 선생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벌써 2년째인데. 그 순간 나는 자문했다. 병우가, 너는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야? 법적 절차는 밟고 있지만 그의 절박함 앞에서 나는 한없이 무력했다. 공정거래의 을과 갑. 공정거래 업무를 하며 만나는 중소기업들도 그레고르와 닮아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보지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신고하면 거래 중단당할까봐 무서워요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 어느 납품업체 대표가 상담을 왔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20%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거부하면 계약 해지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 매출의 80%가 여기서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나는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던진 사과를 떠올렸다. 대기업의 일방적 통보는 마치 그 사과처럼 중소기업을 짓누르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만만치 않다. 행정심판, 마지막 희망의 끈. 행정심판 업무를 하며 느끼는 것은 이곳이 시민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보루라는 점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그들 대부분은 개인이거나 영세 사업자들이다. 최근 담당한 사건이다. 소상공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손님 몇 명이 배탈 났다고 하는데 저희 음식 때문인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2주 영업정지라니 정말 문 닫아야 해요. 그의 호소를 들으며 나는 그레고르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했던 마음을 떠올렸다. 벌레가 되어서도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에 감동받았던 그 순수한 마음 말이다. 의뢰인들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그 간절함 앞에서 나는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변신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모두 변신한다.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느냐이다. 행정사로서 수년간 일하며 나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레고르의 변신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뢰인들은 사회적 약자가 되는 변신을 겪는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사들은 어떤 변신을 해야 할까? 나는 그레테처럼 연대하는 존재로, 때로는 그레고르처럼 희생하는 존재로 변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담당한 산재 사건에서 그 답을 찾았다.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근로자가 의뢰인이었다. 장시간 과로가 원인이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저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심사 청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변신을 경험했다. 단순히 법리를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의 변신 말이다. 존재의 무게를 견디며 변신의 마지막에서 그레고르는 죽음을 맞는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의 완성이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는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더욱 숭고하다. 우리가 만나는 의뢰인들도 그레고르와 같다. 사회적으로는 벌레 취급받지만 그들 내면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들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벌레가 아니라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카프카의 변신을 읽으며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다. 법조문과 판례를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통해 누군가의 존재를 지켜주는 일이다. 오늘도 나는 근로복지공단 결정문을 뒤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며 행정심판 의견서를 작성한다.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무력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레고르를 떠올린다.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랑의 마음을 떠올리며 나도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가족을 깊은 감동과 사랑으로 생각했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아마 누이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확고한 것이었다. 마이너스 프란츠 카프카 변신.